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와 글로벌 상황부터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12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네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고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제 또 보도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게요. 뉴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런 거에 관해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미국에서 조금 흔들리면 그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처럼 4일 만입니다. 정확히는 반등했는데요. 실제로 반등폭은 어제의 정확히 반 정도가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 한 30% 정도 회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다시 반등한 것이 나름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섹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겠습니다. 이미 뉴스가 많이 보셨겠고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밤 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블룸버그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딱 그거 아닙니까? 대선 이후로 결정을 합의를 미룰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과 중국에서의 서로 엇갈리는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보면 양쪽에서 모두 깊숙하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다분히 어저께 시장 출발부터 우리나라 밤부터 주가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은 그런 뉴스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본으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뭔가 좀 불안한 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힐라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알리안스 글로벌 인베스터의 닐 드웨인이라는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정확히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는데요. 이런 뉴스에 휘둘린 시장, 이런 뉴스라는 것이 바로 뉴욕 협상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뉴스가 바로 파블로프의 개가 된 느낌이라는 얘기죠. 예. 어떤 소식만 있으면 벌써 침을 흘리고 뭐 이런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파블로프의 개란 거 자체가. 그만큼 시장은 지금 앵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보랑 뉴스랑 이제 루머 이런 것들이 가치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인 경우가 예, 많죠. 소음이란 네. 건 노이즈란 건데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표현을 좀 반대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시장의 이런 뉴스에 따라서 가장 흔들리는 섹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주가 있고 그리고 소재가 있고 산업재 바로 그런 것들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오늘 어저께 하락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1.5%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어저께의 하락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반등을 하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2.4% 올라가면서 어저께 하락 그 이전 시점을 바로 회복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어저께 갭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메꿔 나가면서 거의 사상 최고에 다시 근접했고요. 유가는 오늘 나름 반등하면서 거의 4%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오페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회담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감산이 어찌됐건 3월 전까지는 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크게 감소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유가의 급반등을 가져왔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유가 급등 요인은 안 그래도 이제 특이 사항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유가가 오르고 채권가가 오르고 금이 같이 오른 건 아니어서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건 아닌데 유가는 특별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시장 특징도 좀 알려주세요. 네, JP모건 체이스가 은행 업종에서 여튼 대표 주자 아닙니까? 네. 소위 이 리딩 스탁이라면서 주도주인데요. 그 업종에서 대표 주자, 블루칩인데요. 매번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금리도 재미없고 이런데 은행주가 왜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대 마진 이런 것값만 하는 것이 IB가 아니거든요. 소위 자산관리 시장이 워낙 크고요. IB 쪽 순위 업무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내년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이어갔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년 만에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종 섹터 전체적으로도 오늘 한 1%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이것 역시 어저께 개파락을 메꿔내는 모습이었고요. 뉴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구글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레리 페이지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 알파벳의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시 찾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새로운 뭔가 좀 경영진이 조금 바뀌면은요. 주가 올랐습니까? 주가 좀 올랐죠. 예, 예. 주가가 한 2% 가까이 올랐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나쁘게 그만둔 게 아니라 네. 어찌 됐건 앞으로 좋아지는 희망을 봤다는 거가 되겠고요. 엑스페디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약간 저도 한번 몇 번 소개된 기업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많은 소위 그 여행 사이트들을 두 군데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엑스페디아고 또 하나가 이제 부킹홀딩스인데요. 네. 엑스페디아가 실적 부진으로 주가 재미없었는데요. 오늘 주가 또 급반등하면서 S&P 500개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유가 역시 경영진이 2명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경영진 2명 그만둔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불협화음 있던 사람이 2명이 같이 그만두면서 회사가 이제 좋아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파벳은 좀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레리 페이지랑 이 블루이죠. 둘이 네. 같이 이제 창업자가 같이 이제 동반 퇴진했는데요. 뭐 일선은 이제 현업에 맡기고 네. 자기들은 더 아이디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사진으로선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 내년도 이제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 증시 전망이 궁금한데 이제 내년 전망 자료가 계속 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 좀 알려주세요. 네, 여전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데는 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3,000원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UBS도 3,000원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3,425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지금 3,400 하면서 제일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그렇지만 평균 자체가 지금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은 지금 가격 대비 한 3,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군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주가 대비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부터 2019년이 이제 소위 이제 주가 많이 반등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특히 2017년은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한 40%가 올라갔었죠. 2012년부터 16년까지 소위 지긋지긋했던 박스권 아마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뚫고 올라갔던 시기인데요. 그때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포함한 G20 국가 모두 PMI가 제조업 PMI가 ISM PMI가 50 이상이었던 시기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왔던 시기인데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내년에 이제 그런 시기가 글로벌 경기가 미국만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이머징까지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PR을 좀 배수를 높게 보면서 3,425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이익이 한 5% 정도 올라갈 거란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PER 값도 여전히 지금보다 좀 높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지수 자체를 3,000이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건데요. 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것도 사실 주가가 좋게 보는 쪽도 낮게 보는 것도 근거는 사실상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익의 문제인데 이익이 올해도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올해의 이익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UBS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침체, 그러니까 어닝 리세션이 지금 팩트 세키즈로 보면 3분기 연속인데요. 이게 내년도 한 2분기까지도 이익 침체, 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 없고 주가 올라갈 수가 없이 이익이 재미가 없으면 주가는 지금 주가가 비싸다. 그런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전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알파벳 구글 얘기해서 하나만 좀 제가 얘기하면 구글의 그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포드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검색 엔진 만들어서 당시에 강자인 야후한테 팔려고 하는데 안 샀답니다. 야후에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린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만들었다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첨언드렸습니다. 뉴욕앤 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